자, 12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카는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이고 나는 같은 시각에 기상위성에서 촬영한 위성 영상이다. 옳은 거 한번 찾아보시오. 기억, 동그라미 기억 지점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 지금 우선 태풍이 보이죠? 태풍이 보니까 그 날씨가 굉장히 어떤 시기? 무더운 시기, 뭐 여름철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태풍의 진행 경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한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태풍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기압, 주변과 기압 배치를 보더라도 남서쪽이죠. 남서쪽에 지금 저기압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압으로 가면 갈수록 기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기압은 무슨 기압으로 볼 수 있고, 고기압으로 볼 수 있고, 이제 계절, 태풍이 발생하는 시기 계절을 판단했을 때 여름철 부근으로 판단할 수 있고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 번복기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A와 B의 구름은 모두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는 자, 여기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는 요게 바로 뭐에 대한 설명이죠?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나서 생기는 거, 바로 전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선. 지금 B는 전형적인 온대 저기압의 모습이죠. 아니죠. A가 온대 저기압의 모습이고 A는 온대 저기압의 모습이고 위에서 B는 이제 태풍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온대 저기압은 항상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을 동반해요. 하지만 열대 저기압의 태풍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보기는 B, 태풍 때문에 틀렸어요. 태풍 때문에.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다음날 같은 시각에 A 구름은 현재보다 서쪽에, B 구름은 현재보다 남쪽에 위치할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들? 우선 온대 저기압의 전형적인 이동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편서풍의 영향이죠. 편서풍. 그 다음에 태풍을 진행 경로가 지금 무역풍대에서 편서풍대로 넘어가면서 뭐 일반적으로는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에 다가오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남쪽으로 갑니까? 북쪽으로 갑니까? 북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A는 동쪽으로, B인 태풍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겠죠. A, B가 여기 있었구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기억 하나 1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기대선의 공간 규모와 시간 규모를 나는 우리나라 어느 계절에 주로 부는 바람의 방향을 나타냈다. 옳은 거 한번 찾아보시죠. 자, 기억 A는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변한다. 자, 일단 풍향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모르겠고, 일단 시간 규모가 1일이 채 안 되죠, 그렇죠? 시간 규모는 10의 제곱이면 100초이기 때문에 100초 동안에 뭐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운동장에 부는 그런 갑작스러운 그런 바람이라든지 아지랑이라든지 이런 게 하루를 주기로 뭐 방향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기억 번복기는 골라주면 안 되겠다. 자, 니은번. 지구 자전의 효과는 B보다 C에서 크게 나타난다. 요거는 하나 체크해두면 좋겠는데, 자전의 효과. 자전 효과는 공간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전의 효과도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 규모는 C가 훨씬 크죠? 그래서 B보다 C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니은번 보기는 골라주면 되겠다.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C, 디귿번. 나에서 부는 바람은 C의에 해당한다. 요거는 참 계절풍 문제가 잘 나오진 않는데 키워드는 이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느 계절에 봐요. 계절 하고 이제 페이지 어디를 참고하냐면 대기대순환 있던 페이지, 공간 규모 있는 페이지 98쪽이 되겠습니다. 98쪽을 참고해보면 이제 C 자리에 들어간 애들이 뭐가 되냐면 대기대순환, 그 다음에 편서풍 파동, 계절풍, 바로 계절풍이 이 C그룹에 들어가요. 그래서 특정 계절에
지배적으로 부는 바람, 항상 이렇게 부는 바람 우리가 계절풍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바람이 이렇게 형성되려면 남동쪽에 고기압이 있어야 되고 고기압이 있고 그 다음에 북서쪽에 저기압이 있어야 되는 전형적인 여름철의 계절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보기는 나와 같은 바람은 공간 규모로 따졌을 때 C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어서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내후의 생성부터 소멸까지의 과정을 나타냈다. 옳은 거 한번 찾아보시오. 조금만. 자, 기억. 가에서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곳은 같은 높이의 주변 공기보다 기온이 높다. 자, 우리 같은 높이의 주변 공기보다 기온이 높아야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되겠죠? 상승 기류.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은 상승 기류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 상승 기류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니은 나에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죠. 같은 높이 주변 공기보다 기온이 높다. 니은 나에서 지표 부근의 수증기가 구름 내부로 공급된다. 바로 이 수증기가 구름 내부로 공급되는 이 영역이 무슨 기류에 해당하죠? 상승 기류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상승 기류.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쪽 상승 기류 친구들 있죠? 상승 기류. 이쪽에서 이제 지표 부근의 수증기가 구름 내부로 공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단계, 성숙 단계가 되는데 나 단계에서 세력이 가장 세죠. 수증기는 수증기대로 공급해주고 B는 B대로 내린다. 그렇죠? B는 B대로 내린다. B. 그래서 니은 보기도 맞다고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디귿번 낙뢰나 집중호우는 나보다 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다는 지금 소멸 단계죠.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좀 있으면 죽는 단계. 우리 낙뢰나 집중호우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죠? 나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다에서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다.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15번.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발원지를 나타낸 것이다. 발원의 숫자는 황사가 발원지에서 우리나라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냈다. 옳은 거 한번 찾아보시오. 오케이. 자, 기억. 황사는 대체로 동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온다. 우리가 황사가 넘어오는 바람을 타고 와야 되는데 걔도 무슨 풍 계열이에요? 서풍 계열. 우리나라 위도대에서 부는 편서풍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틀렸다. 그렇죠? 동풍이 틀렸습니다. 서풍 계열이 됩니다. 니은 중국과 몽골 지역의 겨울철 강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에서는 봄철 황사가 자주 발생한다. 황사에 여러 조건이 있지만 황사가 발생할 시기에 땅이 굉장히 어떻게 될수록 건조할수록 습할수록 건조할수록 황사가 잘 일어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건조해야 모래먼지가 공중으로 잘 떠오르겠죠. 근데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다. 이 내용은 건조에 가까워요? 습한 거에 가까워요? 건조하지 않죠. 그렇죠? 건조하지 않다. 그래서 중국과 몽골 지역의 겨울철에 눈이든 비든 많이 내리면 우리나라 봄철에는 황사가 덜 발생하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 디귿번 고비 사막에 저기압이 형성되고 약 1일 후에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형성되면 황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맞죠? 이거 수업 시간 때 했는데 전형적으로 중국 지역에서 저기압이 형성되고 우리나라 부근에서 고기압이 형성될 때 이때 황사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고비 사막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24시간 하루 뒤에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걸리게 되면 이제 하강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에 먼지가 쭉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 보기는 맞다고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디귿 하나 2번 해주면 됩니다. 자, 16번 북반구에 위치한 어느 해안 지역에 태풍이 접근하고 있다. 여기 있는 게 태풍이라네요. 태풍. 한번 판단해 보시오. 자, 기압만 고려한다면 해수면의 높이는 A보다 B에서 높다. 기압만 고려했다. 기압만 고려. 자, 우선 이 해수면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높아지는데 왜 그렇죠? 강력한 저기압에서 나오는 무슨 기류 때문에? 상승기류. 이 상승기류가 바닷물을 조금 어떻게 한다? 쭉 빨아 올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해수면의 높이는 높아지겠다.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해수면의 높이는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기압은 어디에서 가장 낮아요? 우리 태풍에서. 중심 부근이 가장 낮죠. 그래서 B에서 태풍의 중심 부근에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을 것이고 A랑 B였나? A는 B보다는 좀 살짝 낮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보다 B에서 높다. B에서 높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풍속만 고려한다면 바람에 의한 파도의 높이는 A보다 C에서 높다. 풍속을 고려한다. 그러면 A랑 C에서 풍속이 어디가 빠를 거냐? 태풍의 진로,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 무슨 반원? 위험 반원. 그 다음에 왼쪽. 왼쪽은 무슨 반원? 그 가항반, 안전반원이라고 하죠. 안전반원. 그래서 풍속은 어디가 더 빠릅니까? 풍속은 C가 더 빠르니까. 바람이 빠르면 빠를수록 풍속이 높으면 높을수록 파도의 높이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A보다 C에서 더 높다. C에서 높다. 맞는 말이네요. 니은 맞다. 그 다음에 태풍이 해안에 도착하는 시각이 만조 시각과 겹치면 해일에 의한 피해가 더 클 것이다.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맞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5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혼자 미리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면 요거 좀 어렵게 다가왔을 것 같은데 우선 이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이 그림. 현대전선대가 나와 있고 뭐 동서남북 방위가 그려져 있고 일단 이 그림은 여기 원의 한 가운데 여기가 무엇이냐? 바로 북극이 되겠습니다. 북극. 여기서도 마찬가지. 북극. 자,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을 평면화시킨 거냐면 지구본이 있죠. 그쵸? 여러분들. 지구본이 있으면 지금 여기가 이제 북극이 될 거예요. 북극. 북극에서 지금 여기는 위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위도 60도가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그어볼게요. 보이려나 모르겠다. 이렇게 원을 쭉 한 바퀴 돌리고 이게 위도 60도 선이에요, 여러분. 60도 선이고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 쭉 또 돌려본다. 이게 위도 30도 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평면화시켜서 종이로 옮겨놓은 그림이 바로 이번 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그림에서 위도 60도와 위도 60도, 30도를 그려보면 어떻게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북극을 중심으로 여기 위도 60도가 나와 있구나. 위도 60도 선이 나와 있죠. 위도 60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위도 30도는 한 요 정도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고 바깥 테두리 이제 적도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도 위도 60도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뭐 요 정도에 뭐 30도가 있을 거다,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한대 전선대, 그 대기대순환에서 한대 전선대는 위도 약 몇 도 부근에 생긴다? 60도 부근에 생긴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한대 전선대가 가그림에 있는 한대 전선대는 위도 60도 부근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60도보다 고위도에 형성됐어요? 저위도에 형성됐어요? 60도보다 고위도에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나에 있는 한대 전선대는 위도 60도보다 저위도에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우리 한대 전선대는 그 대기대순환 그림으로 가볼까 그냥? 어떤 그림이 좋겠나? 자, 여러분들 98쪽 잠시 갔다 올게요. 98쪽. 얘가 115쪽. 98쪽. 자, 여기 지구가 자전하는 경우에서 요 그림 참고해서 한번 봅시다. 요거 한대 전선대 나와 있죠. 한대 전선대. 자, 우선 다시 그 색깔로 여기서 올라가는 그림들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기 때문에 좀 따뜻한 그림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여기서 차가운 바람이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뜻한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만나는 바로 이 부분이 한대 전선대가 될 건데, 우리 북반구의 여름철에는 빨간 거랑 파란 거 중에, 즉 따뜻한 거랑 차가운 바람 중에 어디가 좀 더 세력이 확장됩니까? 여름철에는 이 빨간 따뜻한 부분이 더 확장이 되어서 한대 전선대가 60도보다 살짝 고위도의 형성이 되겠죠. 반면에 추운 북반구에서 겨울철일 때는 뭐가 조금 어떤 세력이 더 세지니까, 찬바람의 세력이 좀 더 세지니까 한대 전선대는 위도 60도보다 살짝 저위도에 생기게 되겠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정리를 하면 한대 전선대는 북반구 여름철에는 60도보다 고위도 고위도의 형성이 되고, 한대 전선대는 북반구의 겨울철일 때 찬바람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위도 60도보다 살짝 남쪽에 형성이 될 것이다. 바로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갈까? 115쪽으로. 자, 요거를 아까 앞에서 했던 거를 그 머리에 넣고 다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아까 얘는 한대 전선대가 위도 60도보다 극지방에 더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고위도의 형성이 된 거예요. 살짝 더 북쪽의 형성이 된 거라고. 그러면 얘는 북반구의 여름철, 겨울철, 여름철이 되겠고, 나는 60도를 기준으로 살짝 바깥으로 밀려났다. 즉 남쪽으로 내려간 꼴이 되겠죠. 그래서 북반구의 겨울철이 되겠습니다. 기억. 가는 여름철, 나는 여름철. 맞죠? 니은 극순환의 수평 규모는 가가 나보다 크다. 쉽게 말해서 극순환의 규모, 극순환 차가운 애니까 언제가 규모가 더 커지겠다? 겨울철인 나가 더 커지겠죠. 바뀌어야 되네. 니은은 틀렸다. 나가 세력이 더 크다. 그 다음에 디귿번. 나에서 위도 60도 부근에는, 위도 60도 부근 지상에는 편서풍이 분다. 여러분들 요거는 그 한대 전선대를 중심으로, 자, 여러분들 한대 전선대가 어떤 거였죠? 위도 60도 부근에서 다시 한번 해보면 위도 60도 부근. 자, 아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의 정체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극동풍이었죠, 극동풍. 그 다음에 위도 60도보다 저 위도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바람. 이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들? 편서풍이 되겠죠, 편서풍. 근데 여름철에는 이 그림 자체가, 이 세트 자체가 무슨 쪽으로 치우치고? 북쪽으로 좀 치우치고. 이 세트 자체가 북쪽으로 치우치고, 여름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이 세트, 네모박스 세트 자체가 남쪽으로 좀 치우치게 될 겁니다, 겨울철에는. 근데 나는 아까 어디였죠? 겨울철이었죠. 겨울철이고, 이 한대 전선대 60도 라인이 살짝 밑으로 내려갈 거고, 그러면 60도 부근 지상에는 무슨 풍이 불어야 되겠어요? 바로 극동풍이 불어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이 선, 나에 있는 그림 그 선을 그대로 본다면, 이제 이 선보다 낮은 지역에서 편서풍이 자꾸 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러는? 편서풍. 그 다음에 고위도에서는 극동풍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위도 60도에서 부는 바람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극동풍이 되어야 돼요. 극동풍.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었다. 정답은 기억 하나 1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그림은 어느 해 1월과 7월에 위도별 지상의 평균 기압 분포를 나타냈다. 옳은 거 한번 찾아보시오. 자, 기억. 태양의 저기는 A보다 B 시기에 크다. 이거 보고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자, 니은이 먼저 나왔다면 우리가 문제풀이가 좀 수월했을 것 같은데, 니은 먼저 볼게요, 니은. 태양의 저기.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나온 것 같다, 그렇죠? 자, A 시기에 열대 수렴대는 북반구에 형성되었다. A 시기. 자, 우리가 열대 수렴대 공부가 좀 돼 있다면, 이 열대 수렴대는 다른 말로 적도 땡땡땡이랑 똑같다. 적도 무슨 앞대, 고압대, 저압대 중에 하나입니다. 적도
자, 열대 수렴대 적도 지역에는 공기 굉장히 뜨거우니까 상승 기류가 생기려고 하고 그 상승 기류로 인해서 무슨 기압? 저기압이 배치가 되겠죠. 적도 저압대. 그래서 니은 보기는 A식이랑 B식, A식이만 보면 되니까 A식이 중에서 위도 0도랑 가까운 지역에서 저기압을 찾아라. 기압이 가장 낮은 데를 찾아봐라. 바로 요 라인이 되겠습니다. 요 라인. 이 라인. 근데 지금 가로축에서 왼쪽이 N, 북반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A시기의 열대 수렴대는 북반구에 형성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됐나? 자, 그 다음에 디귿도 뭔다, 디귿. 자, 디귿. 북반구에서 헤들리 순환의 하강 기류. 위도로 치면 아열대, 기후로 치면 아열대, 위도로 치면 중위도가 되겠죠. 이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중위도 고압대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열대 고압대라고도 하죠. 그럼 뭘 찾아야 돼요? 고압을 찾아야 돼요. 고압. 기압이 언제 높을 거냐? 자, 우선 A 지역은 좀 잘려있지만 이 부분에서 기압의 최대값이 나타나죠. 그렇죠? 기압의 최대값이 나타나요. 미도 30도 부분. 그 다음에 이게 B식이구나. A식에는 어디? 여기죠. 여기. 색깔 다르게 할까? 여기. 그 다음에 언제 좀 더 고위도에서 나타나요? 지역의 위도는 A보다 B 시기가 높다. A 시기, 점선으로 된 A 시기가 위도가 더 높겠죠. 자, 이런 차이는 왜 생기냐? 이것도 바로 계절의 영향이에요. 여러분들, 계절의 영향.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 동안 평균을 내면 적도 지역이 좀 가장 덥겠죠. 근데 여름이 되면, 북반구에 여름이 되면 그 더운 지방이 살짝 북쪽으로 치우치겠어요? 남쪽으로 치우치겠어요? 북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래서 위도 0도를 기준으로 적도 저압대가 살짝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 북반구의 여름철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반면 적도 부근의 저압대가 남반구 쪽에 치우쳐져 있다. 북반구가 굉장히 춥죠. 그래서 이런 시기가 겨울철이, 북반구의 겨울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이제 해서 이제 태양의 저기를 판단해 보면 태양의 저기는 여름철에 높아요, 겨울철에 높아요? 여름철이 더 높죠, 그렇죠? 아까 뭐가 여름이었나? A가 여름이고 B가 겨울이죠. 여름보다 겨울이 틀렸네요. 여름이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번 하나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반 애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난감하네. 자, 그림은 지구가 자자하는 경우 대기 대소하는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한번 찾아보시오. 기억 연평균 강수량은 동그라미 기억 지역과 동그라미 니은 지역. 동그라미 기억 지역 바로 어디입니까? 적도 부근에 있고 상승하고 있다. 앞 문제랑 겹치는데 바로 열대 수렴대, 적도 저압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은 이제 하강기류 보이죠, 여러분들. 하강기류. 아열대 고압대 또는 중위도 고압대가 됩니다. 이 하강기류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죠, 여러분들? 구름이 안 만들어지고 사막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강수량은 기억 지역이 더 많다. 틀렸네요, 그렇죠? 니은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니냐 시기 때는 디귿에서 니은으로 부는 바람, 위도 30도에서 0도로 부는 바람. 이 바람의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들? 무역풍이죠, 무역풍.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어떻게 될 때? 강할 때. 맞네. 라니냐 시기는 강하다. 니은 맞다고 골라주면 되겠다. 디귿번,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A와 B 순환의 크기는 현재보다 작아질 것이다. 현재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위도 60도, 90도가 더 있을 건데, 우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순환세포가 거대하게 하나가 되겠죠. 거대하게 하나가. 그래서 순환세포, A와 B의 순환세포의 크기는 현재보다 커질 것이다.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하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20번. 자, 그림은 대기 대순환의 지표 부근의 바람 속도를 위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그림에서 양의 값은 서풍, 음의 값은 동풍을 나타낸다. 자, 그러니까 요런 지역들, 무슨 풍? 서풍 계열. 그 다음에 요런 아래로 꺼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동풍 계열의 바람을 나타낸다. 그래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대기 대순환의 의해라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바로 지표 부분에 두는 바람.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서풍은 북반구보다 남반구에서 편서풍이니까 일단 서풍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서풍. 그 다음에 가로축을 보니까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이 될 건데 편서풍의 세기, 아까 서풍이 이쪽에 올라와 있는 부분, 남반구의 편서풍의 세기는 이 정도, 북반구의 편서풍의 세기는 이 정도입니다. 누가 좀 더 강력해 보이나요, 여러분? 남반구가 좀 더 강력해 보입니다, 그렇죠? 북반구보다 남반구에서 강하게 불고 있다. 기억 골라주고. 니은 남반구에서는 무역풍이 편서풍보다 강하게 분다. 무역풍, 위도 30도와 0도 부근, 동풍 계열, 맞죠? 이게 바로 무역풍이 되겠고, 편서풍은 아까 여기 있었죠? 남반구에서 편서풍. 누가 더 강해요? 편서풍이 좀 더 강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무역풍이 편서풍보다 강하게. 틀렸네. 바뀌어야 돼요. 무역풍, 편서풍이 더 강해야 됩니다, 편서풍. 그 다음에 디귿번 뭐냐? 대륙이 모두 북반구에 위치한다면 남반구 표층해류는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게 흐를 것이다. 맞습니까? 이거는 뭐 생각해보면 좋아요.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게 불고 있는 게 있죠. 흐르고 있는 게 바로 남극순환해류가 되겠습니다. 남극순환해류는 왜 생기죠, 여러분들? 호주, 남미에서 남극까지 가는 사이에 육지가 있어요, 없어요? 뻥 뚫려 있으니까 한 바퀴 빙 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대륙이 모두 북반구에 위치한다. 같은 말로 남반구에는 대륙이 있다, 없다. 남반구에는 대륙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남극순환해류처럼 빙글빙글 돌겠죠. 위도와 나란하게. 그래서 디귿번 보기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골라주면 정답을 찾을 수 있겠다. 자, 21번 북미 대륙 주변 표층해류가 흐르는 해역 A와 B를 나는 B 해역에서 측정한 표층 수온과 염분을 나타냈다. 옳은 거 한번 찾아보시오. 자, 요거는 우리가 좀 해류의 위치를 좀 알고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자, A 지역, 미국의 서쪽에는 어떤 해류가 지나고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해류가 지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한류의 성질을 봤죠. 한류의 성질. 그 다음에 요쪽 요 밑에 있는 나라가 멕시코거든요. 멕시코. 그래서 멕시코 동쪽. 여기 우리가 지형으로 치면 푹 파져 있는 부분을 만이라고 하죠. 만. 그래서 멕시코만 주위에 있는 해류다라고 해서 멕시코 만류라고 부릅니다. 멕시코 만류. 난류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나에 나오는 자료는 누구의 자료라고? 멕시코 만류. 따뜻한 해수의 자료라고 해요. 따뜻한 해수. 그러니까 A 지역은 B 지역보다 B 지역에 비해서 수온, 이렇게 정리해볼까? 수온 땡땡 A가 B보다 낮겠죠. 수온 가지고 여기서 염분도 이어갈 수 있어야 되고 용존, 상소량도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에 나와 있는 자료는 누구 자료라고? B 자료라고. B 자료. B가 수온이 24도, 염분이 36.5도인데 A는 이 값들보다 다 작아야 돼요. 수온도 작고 염분도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A 해역의 표층 수온이 24도보다 낮고, 이 말은 맞네. 24도보다 낮으니까 표층 염분은 36.5 PSU보다 더 높겠나 낮겠나? 여기가 틀렸다. 더 낮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 A 해역에서 표층 해류의 세력이 강해지면 북태평양 동쪽 해역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 뭡니까? 태풍이죠, 태풍. 태풍은 여러분들 따뜻한 물에서 잘 만들어진다, 차가운 물에서 잘 만들어진다. 차가운 물에서, 따뜻한 물에서 더 잘 만들어지는데 A 해역의 표층 해류가 세력이 강해진대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얘가 훨씬 강력해진다고. 얘가 훨씬 강력해진다고. 얘가 강력해지면 요 부분에서 북태평양의 동쪽 해역에서 태풍이 잘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더 안 생기겠죠. 그래서 니은은 열대 저기압의 세력이 약해질 것이다가 돼야 됩니다. 약해질 것이다. 강해질이 들렸다. 약해질 것이다. 네, 디귿번 B 해역에서 표층 해류의 세력이 강해지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되는 열 에너지 양이 증가할 거다. 아까 B는 무슨 류였죠? 난류, 한류? 난류였죠. 바로 난류의 역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까지. 이게 난류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난류의 역할. 아까 멕시코 만류는 난류였기 때문에 이 난류가 세지면 당연히 이 값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번 하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2번. 얘는 뭐 뜰개 이동력으로 나타냈다. 관측자를 수집했다. 오늘 거 찾아보시오. 자, 우리나라 위성 뜰개는 난류를 따라 이동했다. 우리나라 부근에서 일본 빠져나가는 크게 봤을 때 무슨 해류의 영향입니까?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이죠.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 난류 맞죠? 난류를 통해 이동했다. 위성 뜰개 이동 속도는 3월 하순이 6월 하순보다 빨라다. 3월 하순 대충 뭐 요 정도 보면 되겠어요. 며칠 걸렸지? 11일, 12일 정도. 12일 정도 걸려서 요만큼 이동했고, 그 다음에 6월 하순은 보자. 여기서 한 요 정도 하순이니까. 자, 우선 여기서 6월 21일이랑 6월 28일하면 며칠? 7일. 그 다음에 날짜 대충 비슷하게 맞춰보면 여기서 요 하순이니까 요 10일에서 11일까지 하면 얼마죠? 여러분들 10일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17일이 무려 17일 동안 걸려야 요만큼 이동하는데 이 선의 길이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선과 왼쪽에 있는 선, 왼쪽이 좀 더 길어 보입니까, 여러분들?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먼 거리를 이동했다. 바로 뭐가 더 빠른 거예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이동 속도는 3월이 빠르다. 맞네. 디귿 4월 중순경에 조경수역은 위도 37도보다 저위도에 형성되었을 것이다. 4월 중순이니까 4월 11일 부근 볼까요, 우리? 4월 11일. 중서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거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뜰개는 뭐를 타고 이동했다? 난류를 타고 이동했다. 그럼 적어도 난류의 흐름이 위도 38도 조금 안 되는 부분까지 난류가 위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조경수역이 형성되려면 적어도 이 라인보다는 위쪽에서 조경수역이 만들어지겠죠. 조경수역. 그래서 37도보다 낮은 데서는 난류가 지배적이다. 난류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조경수역은 이 선보다 더 위쪽에 조경수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그렇죠? 정답은 기억, 미디언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5강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열공하십시오, 다들.